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력을 쥔다면 이 계영배를 항상 가슴에 품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람직한 정치 지형과 계영배로 쓰이는데요. 하나씩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1. 구한말의 정치 지형과 혼란. 이거는 뭐냐면 저는 정치 지형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피해 투쟁을 하면서 또 봉건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그 당시 근대화와 개화라는 그 노선을 꾸준히 잘 이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국제정치 제국주의 시대의 그 국제 환경에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적응 못하면서 결국은 조선이 패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그런 국제 환경과 시대에 오늘 현재 우리가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됐는데요. 그것은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을 국회에 국민들이 만들어준 결과 대통령이 거의 식물 대통령 상태로 결국은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기를 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적인 노선과 그 다음에 정치력 역량이 부족하고 대화 타협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국민 정서상 그리고 미래의 한국의 민주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낫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날 대선이 치러지는 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 사태를 반추해 보면은 여소야대의 상태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와 그 다음에 국내 문제의 산적한 이 모순점들, 문제점들을 강하고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정부가 하나로 이렇게 강하게 큰 세력으로서 거머쥐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현재 여론상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51%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영배 얘기를 지금 먼저 꺼내는 겁니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여소야대의 전국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또 대단히 소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국에서 정치 경험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그 대화 타협을 통해서 잘 구슬릴 수는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왠지 여소야대 정국이 또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진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치 지형은 대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지면서 국회와 함께 그 현실에 딱 맞는 미래의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카라연합TV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제 얘기를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지만 구한말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력과 결단력이 부족하고 일관성과 그 다음에 미래의 청사진이 부족한 결과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간 걸 생각할 때는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떤 기존에 있었던 그 사상적, 이념적 도구마를 좀 탈피하고 최근에 중도 우클릭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경제단체장들과 대화해서 최태원 회장의 저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가 좀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야당이 민주당이 배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물론 본선이 본 게임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미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당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당과 대통령실에 계영배를 크게 비치하고 국회 앞마당에도 좀 계영배를 그 상징적으로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서 항상 거기를 출입하는 정치인들이 이 가슴과 머릿속에 좀 새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떤 정책적 지향과 소명을 가져야 되느냐 그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말이 빠를 수 있습니다. 카라 연합을 지향하는 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미중 패권 경쟁을 관리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제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건 패권이 걸린 문제이고 중국이 미국의 패권이 위협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강력한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미래의 정치 세력은 카라 연합이라는 이 세계관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정경련 회장 최태원 씨가 말했던 그 내용과 거의 맥이 닿는다. 그리고 다른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대전환의 시대에 와 있다.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인구도 줄고 모든 정책이 과거와는 다르게 축소형 경제 규모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측면에 대비하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대전환을 관리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여말선초 원명교체기 그리고 조선 중기의 명청교체기에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지금 실험하는 그것과 유사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크고 강한 그림 속에서 시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카라 연합을 지향하게 되면은 수도권과 부산권의 이익체제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권이 과거에도 부산의 인구가 많고 부산의 그 일제 시대 이후에 그쪽이 많은 발전의 구심점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인구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몰리다 보니까는 부산에 노인만 많고 그쪽이 낙후돼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 집중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집값의 어떤 지나친 앙등 이런 속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세를 기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 그 모든 문제가 집적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부산이라는 이거 카라 연합을 해야만이 부산이 일본과 보다 긴밀히 엮임으로써 그쪽에 물류와 그 다음에 돈이 집중되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체제가 가능해진다. 그 결과 국토의 진정한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카라 연합을 통해서 수도권 부산 이익 체제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게 역사적 소명이 되어야 된다. 7번째, 카라 연합 경제 생태 전략을 그러면서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최태원 회장이 말했듯이 현재까지는 한국 내에서만의 기업, 한국 내에서만의 경제 전략으로서 항상 생각하고 그걸로서 오늘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 보다 큰 경제 블록 하나 정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경제 블록을 창출해내는 것이 현명 좋은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카라 연합 경제 생태 전략이라는 것이 동시에 마스터 플랜으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과 협력하면서 최첨단 기술 혁신에 나가야 되며, 일본과 그런 관계가 얽히게 되면 한국의 내수 시장이 약한데, 일본을 내수 시장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미중 패권 대결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한국의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그 내수 진작책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의 부의 정식이라는 이 현재까지의 이 한국 근대화 과정의 그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 측면을 여기 보면은 구 9번째 부동산 공화국을 기업 투자형 공화국으로 전환하면서 장기 플랜을 구축해야 된다고 구 9번째 단에 써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전략으로 국가 전략을 장기 플랜의 어떤 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새로운 대통령은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중산층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 되어야 된다. 부동산으로 계속 부자되는 그런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돈이 기업을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기업 투자형 공화국으로 바꿔내면서 부동산 시장을 톤 다운 시키면서 새로운 미래의 경제 모델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인재를 배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인재는 어떤 인간형이냐. 창조적인 인간형. 그런 인간을 배양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이 만들어져야 된다. 현재의 주입식 교육 그리고 공교육이 말살돼 가지고 그리고 줄세우기 교육 이런 교육을 벗어나서 창의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철학과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된다.